미국의 CPI 물가 지표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낮게 2.7로 나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수치인데요. 이를 보고 시장은 물가 상승은 이제 끝났다. 이제 금리 인하 직행이다. 라는 말들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 발표 직후인 금요일 국장 역시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풀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고려하고 있으실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 2.7이라는 수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굉장히 위험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CPI는 연말 세일 가격이 잔뜩 섞인 숫자인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CPI는 연말 세일에 가격이 잔뜩 섞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숫자 하나에 속아서 바로 추매하는 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실제로 보고 있는 진짜 기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짚어보고 끝으로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모아가면 좋은지 수급과 환율 흐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공부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지 않고 저도 실제 매매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단기 급등주를 차트 보고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6개월, 1년 뒤에 봤을 때 100%, 200% 혹은 10배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발굴하고 모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경제백곰 채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19일 기준으로 제 두 번째 계좌 일부 짚어보면은 일단 최근에 제가 전력 대장주로 강조드렸던 게 투사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투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첫 번째 계좌에는 현재 17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죠. 두 번째 계좌는 제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영상 하단에 있는 전력 대장주 탑2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매매한 현대일렉트릭 19일에 1차 매수했고 현재 1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50주까지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너무 강조드리고 있는데 원계좌에는 지금 70% 정도 수익 보고 있어요. 이건 두 번째 계좌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디테일은 제가 세부 영상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조만간 별도의 심층 분석 영상에서 다룰게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CPI 2.7%의 반전, 숫자의 안개에 속지 마라. 미국의 물가 지표가 2.7%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요일 기준으로 저희 국장도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분명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이러한 상승 속에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데이터의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CPI 수치를 좀 비유하면은 마치 식당 앞에 유리창, 유리창에 놓여 있는 음식의 모형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주문해서 나오는 음식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뜻이고요. 이와 같은 먹음직스러운 모형을 만든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11월 말에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죠. 이때 파격적인 세일 가격들이 물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실제 물가가 더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었다.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의 여파. 예산 합의가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 정부기관이 장기간 멈춰 있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통계국의 조사 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표본의 왜곡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번 데이터가 셧다운의 영향으로 왜곡됐을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금요일에 일부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맞지만 이 2.7%라는 숫자는 기간 한정 할인과 불완전한 조사가 섞인 전시용 지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이거 하나만 맹신해서 추격 매수 한다면은
이러한 반등장에서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즉 비싸게 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에 기뻐하면서 무작정 풀매수하면서 달려들기보다는 실제 수급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남은 12월 그리고 1월의 계좌 성과를 가를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12월은 기관의 연말 대청소, 즉 세일 기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금요일 전까지 장 상황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딱히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가지? 답답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는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연말 결산 때문입니다. 보통 12월은 펀드 매니저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장부를 닫는 기간인데요. 당연히 그동안 거둔 수익을 확정 지어서 보너스도 챙겨야 하고 내년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 기계적으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흔히 시장에서는 장부 마감 물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은 실적이나 전망과 상관없이 12월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나오는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짐을 줄이기 위해서 멀쩡한 가구들을 중고마켓에 싸게 내놓거나 혹은 그냥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전제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죠. 단순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건을 나눠주기 때문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이런 하락은 오히려 위기보다는 우량주들을 보다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특별 세일의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체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환율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뉴스에서 계속해서 환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국장의 수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외국인이 왜 아직도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환율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국내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겠죠. 근데 환율이 현재 약 1470원대로 굉장히 고환율이에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한테 왜 손해일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1470원일 때 저희 나라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주가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환율만 1,4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 다시 달러로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이 환율 차이 하나 때문에 그냥 5% 이상의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이를 흔히 환차손이라고도 합니다. 즉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환율 때문에 까먹으면 결국에는 본전도 안 되는 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기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환율이 고점을 찍고 안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지연됐던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이 보다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146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꺾이는 순간 이 외국인들의 보복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율에 또 큰 영향을 주는 게 금리 인하죠.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어디죠? 결국에 주체는 FOMC. 근데 이 FOMC가 보는 게 뭐죠? 물가지수. 즉,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대가
현실이 되는 1월 초. 연말부터 1월 초 시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 소비가 실제로 버텼느냐.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소매 판매입니다. 이 소매 판매는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전자제품이나 온라인 쇼핑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수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11월까지 연말 소비는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12월 중순에 발표된 소매 판매는 그 기대가 현실이었는지 아닌지를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지표가 PC이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지, 물가 부담은 어떠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또 이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소비와 물가가 동시에 관리되는 그림으로 1월 초 그리고 다음 주 굉장히 기대해 볼 법하다. 반대로 이게 높게 나왔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면 다시 금리 부담이 부각되면서 단기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다. 특히 12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물량들이 보다 쏟아지면서 배당락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체크해 나가면서 매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소비의 성적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다. 그냥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떨어지니까 싸네 하고 사면은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오늘 좀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 시작이구나 라고 사면은 다음 주에 또 크게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2026년도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금리를 통한 경기 부양을 선호한다. 이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강한 성장과 주가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현재 파월 의장에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현재 연준 의장이 만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다음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과정에서 자신과 정책 방향이 맞는 인물을 선호할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일부분이 선반영이 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케빈 해싯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등이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연준은 성장에 더 협조적이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반복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 불만과 개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렇게 이분화되지가 않아요. 연준이 향후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기대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붙여줄 수 있다. 즉, 당장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에는 선반영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이 12월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공포와 조정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PC라거나 추후 FOMC 발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12월과 1월 초 이 구간이 굉장히 큰 황금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한마디로 흔들릴 때 모아가고 대신 방향성은 확인을 하면서 가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CPI 숫자 하나만 보고 반등 나오거나 이렇게 환호할 구간은 아니고요. 연말 할인 효과가 섞인 물가, 기관의 연말 정리 매도, 여기에 고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대기, 이런 거시경제 흐름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얘기만은 아니에요. 12월은 이유가 있는 눌림이고요. 따라서 1월은 수급과 정책의 기대가 되살아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FOMC 일정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명확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모든 현금을 쏟아부어서 풀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다소 방어력이 좋은 주요 섹터들의 대장주들 위주로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고 내년, 내후년에도 전망이 밝으면서 수주라던가 전력이나 인프라 등등 방향성이 명확한 종목들을 골라서 한 번의 풀매수가 아닌 분할로 잘 모아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역시 일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H현대일렉트릭 선발 때만 매수를 한 거고요. 나머지 물량은 천천히 모아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경제백과님 다 알겠는데 지금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나요? 일단은 전력,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전력은 이 AI 시대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기술력보다는 전력이 더 핵심이고 관련주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장주 두 개는 꼭 체크를 하시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전기 히든주 같이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단에 링크 같이 남겨 놓을게요. 여기서 본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성향의 종목들을 모아가고 싶다.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좌 우상향 대장주 탑5 이거를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눌려가지고 모아가기 좋은 자리가 왔어요. 지금 26년도, 27년도 수주 실적이 미쳤거든요. 관련 영상 한번 꼭 보시고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영상 보시면 왜 지금이 기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알테오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2월 초에 강조했던 것 중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올릭스 얘네들은 벌써 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신 이 리가켄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 현재 모아가기 좋은 자리에 와 있다. 관련 영상 참고해가지고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히든 종목이랑 현재 시점에 맞는 주요 종목들 타점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못해도 5시간에서 때로는 10시간 이상 추가적인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역시 생각의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때 제가 절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겸손한 자세로 보다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희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경제 백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여 아직까지 구독 중이지 않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종종이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